안녕하십니까. 신의 한 수의 신의 신입니다. 늦은 밤입니다. 그런데 또 급한 일이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조원용 변호사님 모시고 강일원 재판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파장이 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강일원 헌재 재판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콕콕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조원용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야, 참 어제 파장이 컸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연락 많이 받았고, 참 분노했다, 화가 난다, 이런 연락을 많이 받았고, 또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야, 오늘도 방송을 할까 말까, 내일 또 토요일이고, 집회가 큰 게 있어서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래도 또 변호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게 또 의미가 있지 않나, 피곤하더라도. 그래서 한번 시간을 다시 한번 잡아봤습니다. 변호사님 어제 말씀 너무 감사했고, 사실 오늘 JTBC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희 그 방송 내용을 좀 쓸 수 없냐 얘기하길래 단호히 그냥 거절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네. 어차피 좋게 안 쓸 거. 물론 이제 저희 신의 한수를 홍보하는 효과는 간접적으로 있겠지만 네. 그런 간접적인 효과 때문에 악의적으로 쓰는 거를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 예, 당연하죠. 일단은 제가 거부를 했는데 오늘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제 방송 이후에 또 다른 분들에게 또 지인들에게 혹시 연락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아, 예. 저도 뭐 상당히 많은 격려의 연락을 받고, 특히 해외에서 한 10수년, 거의 20년 가까이 연락이 되지 않았던 지인도 이메일로 연락이 와서 격려도 해주고, 뭐, 나름 용기를 많이 얻게 됐습니다. 예. 참, 변호사님이 이렇게 나와주신 용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물론 재판 중에 있지만 지적할 건 좀 지적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이 자리를 마련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좀 방식을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럴 수가 있습니다. 아이, 두서 짜고 말이야. 나쁜 부분만 찾아낸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악의적으로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오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갖고,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지금 영상이 1월 3일부터, 그쵸? 네. 2월 달까지 있습니다. 2월 25일, 1월 25일도 있고, 2월 7일, 2월 16일이 마지막입니다. 네. 그 날짜 중에서 하나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정하는 거로 한번 해서 진행을 해보는 게 어떨까. 그럼 거짓말은 아니겠네. 아무거나 집어서 해보자. 네. 이것도 좀 쇼킹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한번 채팅창을 보고 옆에 올린 다음에 여러분들께 한번 어떤 게 좋을까. 여러분들 16개 파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날짜가 1월 3일부터 2월 16일까지 16개 파일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지정을 하시면은 채팅창에서 가장 많이 올라오는 그 파일에 그러니까 1번 하면은 1월 3일이 되겠고요. 16번 하면은 2월 16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날짜가 좋을지 한번 쭉 올려주시면 그 날짜를 무작위로 선정해서 네. 한번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옆에 채팅창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함께 보시면서요, 어떤 날짜가 좋을지. 자, 이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예, 쭉 올라가는데 15번 있습니다. 16번 있고요. 14번도 있네요. 15번이 2개 나왔습니다. 3개 나왔습니다. 15번이. 16번 또 2개 나왔고요. 16번도 3개 나왔습니다. 16번은 참고로 어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16번은 빼주시고요. 예. 15번
16번. 그럼 15번이 제일 많은 거예요. 그쵸? 15번. 16번은 어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은 역시, 아마 15번을, 8번도 있고요. 22번. 22번은 없습니다. 아예 없는 파일입니다. 16개 파일 중에서 15번 파일, 올려달라는 분들이 많네요. 약간 감기 기운이 왔습니다. 아유, 요즘 계속 목소리가 좀 이상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감기 기운이 왔어요, 감기 기운. 조금, 뭐라 그럴까요? 제가 좀, 우리나라 지금도 그런가요? 15번을 선택하신 분들이 많아서 15번을 제가 한번 파일을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몸살이 있다 보니까 네. 밖에 나가면 쌀쌀하고 스튜디오 들어오면 살짝 따뜻해졌다가 또 스튜디오도 쌀쌀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꾸 좀 감기 기운이 있어서 그랬는데, 자, 그러면요, 시청자 여러분, 제가 이제 방송을 이제 할 때 15번 날짜를 한번 보겠습니다. 2월 14일이네요. 2월 14일. 2월 14일, 파일을 제가 열고, 2월 14일입니다. 15번은 2월 14일 파일. 지금부터 2016 헌나일. 자, 이제 바로 열니까 바로 소리가 나오죠. 자, 그러면 한번 쭉 들어보고, 그 다음에 제가 문제점을 파악하고 변호사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진행하겠습니다. 대통령 탄핵 사건에 관하여 제13차 변론 기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판의 진행은 지난 기일 이후에 쌍방에서 제출하신 서면을 확인하고 증거관계를 정리한 후에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구인 측에서는 2월 13일자 증거인부서 및 참고자료, 2월 14일자 김홍탁, 김형수 증인 관련 준비서면 제출하셨죠? 예. 네. 뭐 이 부분에서 추가로 진술하실 부분이 있으십니까? 피청구인 측에서 2월 13일자로 대표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셨죠? 예. 네. 그 헌법재판소 심판규칙에 따라서 이동욱 변호사님을 피청구인 대리인, 대표 대리인으로 추가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피청구인 측에서 2월 12일자 금융거래정보 회신에 대한 피청구인 입장에 관한 준비서면, 2월 13일자 삼성그룹 관련 주장에 대한 반박, 그 다음 주심 재판관님 성명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에 관한 준비서면 2개를 제출하셨죠. 예. 그 다음에 같은 날짜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서, 그 다음 같은 날짜 증인 신청서를 제출하셨죠. 예. 그 지금 제출하신 문건과 관련해서 추가로 진술하실 부분 있으십니까? 예. 이동욱 변호사님이 오셔서 이제 변론을 하시니까 정말 좀 이제는 형사재판 같지 않은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너무 이 사건이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다루는 엄중한 사건인데 마치 무슨 대통령이 피고인인 것처럼 재판이 진행이 돼서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모습이 좀 아니도록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먼저 그동안 제출된 것을 확인드리면 2월 10일자로 중앙지검에서 문서송부 촉탁에 대해서 회신이 왔습니다. 녹취록하고 녹취 파일이 다 왔고요. 녹취록은 청구인 측에서 갑자 167호증으로 오늘 제출하셨죠? 예. 서증이 제출됐으니까 서증을 먼저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청구인 측에서 제출한 156호증부터 오늘 제출된 167호증까지 이제 인부를 아직 안 하고 계신데요. 어떻습니까? 한번 차회 인부하신 겁니다. 지난번에도 차회로 넘기셨는데 사실 다 별거 아니거든요. 뭐 저 156호증은 그 청와대 경내 사진들 뭐 이런 뭐 약도 뭐 이런 156호증은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예. 나머지도 뭐 다 뭐 국민연구 회의로 저
보도자료, 뭐 설립연호 예, 157호는 동의한. 다 동의하셔도 될 것 예. 같아요. 167호증은 어떻습니까? 녹취록. 녹취록 또 서면으로 냈어요. 녹취록을요? 녹취록 말고 166호증까지 딱 서면으로 동의서를 냈어요. 아, 그러시는가요? 예. 의료 중독이 오늘 제출된 녹취록에 대해서도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예. 네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의료증에 대해서도 지금 의제 20호증부터 29호증까지는 다 동의한다고 예. 서면으로 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 2월 6일자 준비 서면에 의제 15호증을 첨부해 내신 게 있어요. 그게 재단법인 미르 현판식이나 뭐 이런 관련들인데 아마 변호인들이 여러분이시니까 이미 의제 15호증은 제출이 됐는데 아마 착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의제 15호증이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단법인 미르 관련된 의제 15호증은 의제 30호증으로 정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시죠? 그 2월 6일자 준비 서면에 제출된 첨부된 의제 15호증이라고 기재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뭐 재단법인 미르 관련된 뭐 보도 자료하고 현판식 사진인데 다 동의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러면 오늘까지 제출된 가포증과 의료증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증거조사된 것을 제외하고 아직 증거 인부가 안 된 부분은 양측에서 모두 동의한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증거조사는 지금까지 우리 관례대로 이미 다 읽으신 것이기 때문에 일일이 제시하지 않고 각자 열람하신 것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해 없으시죠? 예, 예, 없습니다. 그럼 소증조사는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안봉근 씨가 출석을 못 하신다고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요. 예. 네.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출석할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오후에 출석하지 않고 네, 내려갔어요. 처리하시는 걸로 예, 정리하시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안봉근 씨는 그럼 처리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안봉근 씨가 출석을 안 해서 오늘 오전 변론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휴정한 후에 오후 2시부터 변론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탁 증인도 2시에 지금 출석을 못한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그래서 2시 기일을 3시로 변경해서 3시부터 이 증인 심문 절차를 진행하고 오후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그냥 뽑아서 그런지 몰라도 일단은 조용합니다. 네네. 예. 이게 이제 정식적인 재판 절차를 본 것 같아요. 저희는. 그렇죠. 그렇죠? 예. 자, 뭐가 필요합니다. 뭐가 빠진 것 같습니다. 몇 시에 누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상적인 재판의 절차로 네. 보여져요. 그렇죠. 저도 법원에 가서 봤을 때는 이렇게 재판장들이 얘기하는 걸 많이 봤으니까요. 뭐 특별히 누가 잘못됐다 이런 것보다는 필요한 서류라든가 그 다음에 빠진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잘 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예, 예. 예. 더 이어가면서 보면 뭔가 나오겠죠. 네.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에서 저희가 예, 찾아낸 거기 때문에 일단은 첫 번째 단락은 그냥 넘어갑니다. 괜찮습니다. 자, 두 번 계속 한번 이어가겠습니다. 2016 헌나 1 대통령 탄핵 사건의 오후 변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오전에 출석하신 소추위원과 양측 대리인 중에 자리를 비우시거나 또는 새로 출석하신 분이 계십니까? 청구인 측은 어떻습니까? 그 증인 신문 절차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기우 씨 나오셨습니까? 잠깐만 제가 지금 청구인 피청구인 그 대리인들께 이거 좀 여쭤. 지금 증인 신문상 하신 거는 기록에 다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왜 기록에 있는 걸 이걸 왜 확인하시는지를 주시민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입증 취지를 다시 한번 좀 최 변호사님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 기록에 있는 걸 요약해서 다 확인하셨는데 이렇게 해서 요약해서 확인하신 이유가 뭔지를 제가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고영태가 뭐 거만하게 하고 한 건 기록에 다 있는 얘기예요. 네. 아니 제가 지금 어떤 거는 피청구인한테 불리한 거를 물으시기도 하고 기록에 다 있어서 아는 내용을 그대로 확인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이상해서 그런데 자 청구인 측에서도 보면 이거 기록에 다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걸 그대로 확인하신 거라 뭐 크게 반대 신문은 중복 안 되게 좀 해주세요. 예. 저희 재판부의 재판관님들께서 질문을 드리도록. 자, 이 부분 보면 네.
일단 기록에 있는 건데 굳이 확인할 필요 없다. 또 청구인 측에서도 중복 안 되게 해달라. 언뜻 이해는 됩니다, 저는. 예, 예. 그런데 재판이라는 게 기록에는 있지만 나와서 강조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변호사들이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기록에는 내가 글로는 적었지만 특별히 강조합니다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현장 상황에 따라서 또 증인의 신문 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서 특별히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변호사들이 강조했는데 그거를 마치 쓸데없는 얘기처럼 몰아붙이는 그러면서 아마 이거 그 당시에 재판장에 계셨지 않습니까? 네. 예. 저는 그때는 없었습니다. 아, 예, 예, 영상으로 보고 내용을 이제 지적할 수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런데 제가 봤을 땐 변호사가 강조했는데 자 넘어가자 이렇게 얘기했다면 변호사의 취지 그러니까 대통령 측 변호사의 취지를 기록으로만 보았다. 그리고 그쪽에서는 더 이상 국회 측 변호사 측에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그냥 한꺼번에 뭉뚱거려서 넘겨버린 부분이 된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볼 때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제가 보여서 지적을 해봤습니다. 아, 예리하십니다. 예. 한번 다음 또 한번 넘어가서 계속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새로운 사실이 나온 게 없어서 특별히 여쭐 건 없는데요. 그냥 궁금한 거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WK는 종전에 전혀 모르던 회사를 이제 안종범 수석한테 말씀을 듣고 이제 처음 만나보신 거죠? 그 직원이 만나보신 그 조성민 대표하고 또 이름은 몰랐지만 같이 나왔던 고용태라는 사람 그리고 여직원 하나 이렇게 3명밖에 없는 회사라는 건 혹시 아셨습니까?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GK로서는 큰 계약건인데 그 상대 회사에 대해서 뭐 파악해보거나 그런 절차를 취하지 않으신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 뭐냐면 이렇게 GKL 예산에 비춰 보면 지금 이런 규모의 계약이면은 그렇게 소소한 계약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표이사께서 직접 관여해야 되는 의미 있는 계약일 텐데 그러면 보통 상대방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정도는 알아보고 계약하는 게 보통 상식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자본금도 별로 크지도 않고 직원도 별로 없는 회사인데 그래도 계약을 하신 이유는? 결국은 야, 이 부분도 제가 아니 물론 큰 계약이면 다 알아보는 과정이 있겠죠. 근데 지금 첫 질문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직원이 몇 명 있고 직원 다 알 필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약이 성사되면 성사하기 위해서는 오너와 그 다음에 기획서와 그 다음에 그 기획서에 맞는 실적 이런 거 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회사에 뭐 누가 있고 여직원이 누구고 몇 명이고 뭐 그 여직원이 화장실을 몇 번 갔고 이런 것도 알아야 됩니까? 그런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왜 물어봅니까? 그러고 그 계약이 판사의 판단에 의하면 나중에 소장에 그 다음에 이 판결문에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거를 취조하죠? 강현원 재판관은 판결문을 쓰기도 전에 재판 과정에서 입으로 판결문을 쓰고 있네요. 입으로. 변호사님이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네. 좀, 정의신문을 하는 태도가, 취조하는 듯한, 그런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여기서는 좀 수면 해설이 좀 필요한데, 예. 사실 저 사건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거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아닙니까? 예? 그러면 어쨌든 대통령과의 관련성이나 대통령이 과연 직무상
지시를 해서 부당하게 지시를 하고 뭐 이런 문제를 파악해야 되는데 지금에서야 이제 겨우 얘기가 나오죠. 지금 이동업 재판관을 뭐 립서비스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전 헌법재판관을 하셨던 이동업 변호사님이 나오니까 네. 아 이때까지는 형사재판 같았는데 아 지금 이제 헌법재판을 좀 하는 것 같다는 식으로 립서비스를 했잖아요. 네. 아니 뭐 대통령 청구인 대리인을 띄워주는데 제가 뭐 나쁠 일이 있겠습니까마는 이동업 변호사가 나온다고 해서 재판의 성격이 갑자기 헌법재판처럼 바뀌었어요? 그렇게 보입니까? 아니면 형사재판처럼 보입니까? 제가 봤을 땐 이 과정은 형사재판 중에 검사 측 같아요. 아 그렇게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런 네. 연장. 이 참 굉장히 그 다음부터 이제 김평호 변호사님 나오고 저희들이 그 헌법재판 하려고 나왔어요. 저희들은 진짜. 예, 국회 소추 의결 절차에 그 위헌성, 예? 날치기 한마디로 우리 옛날에 날치기 뭐 법 통과 이런 말 얘기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좀 쉽게 설명을 하면 이거 날치기 탄핵이에요. 탄핵 의결을 해서 우리가 그런 거 지적하니까 전부 다 부적법, 각하, 뭐 증거 신청 다 없애버리고 그 특정인을 지칭해서 좀 못하지만 이동업 재판관님 나오니까 전 헌법재판관 출신이라고 해서 예우해 주는 겁니까? 뭡니까? 사람이 나오면 재판 성격이 헌법재판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 저는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방송이 나간 뒤에 JTBC에서 그 연락이 와서 저희 방송을 따가려고 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원님 재판. 이 과거에는 검사, 판사를 다 원님이 앉아서 했지 않습니까? 네, 예. 심지어 수사관 역할도 한 거죠. 네, 예. 그 부분을 이제 따서 쓰겠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JTBC가 그 부분을 따는 이유가 지금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권위가 얼마나 있는 곳인데 이렇게 폄하하고 있다. 그렇게 쓰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느낌에. 근데 지금 저희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 원님 재판입니다. 완전히. 자, 더 보시면서 제가 이제 무작위로 지금 파일을 열었기 때문에 더 보면서 제 일반인 상식에 무엇이 잘못됐는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수석이 추천했기 때문인가요? 뭐 그걸 전혀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처음에 이제 큰 걸 저희들이 거절하고 지연시키고 그러다가 아니 경위가 문제가 아니고 예. 하여튼 계약할 때는 상대방 회사도 알아보고 계약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고 네, 네. 지금 확인해 보면은 직원도 얼마 없고 자본금도 1억밖에 안 되는 작은 회사인데 네. 이렇게 큰 GKL이 계약한 거는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안정범 수석이 그 추천을 했기 때문에 했나 보다 이렇게 추측되거든요. 네, 큰 저는 이렇게 딱 보니까 또 문제가 드러나는 게 일단 경위에 대해서 이제 증인이 얘기하고 있어요. 작은 회사지만 우리가 이런 실적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수주를 할 수 있었다는 경위를 설명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경위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 왜 수주를 하게 되는 것이 경위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누가 추천했냐,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어떻게 돼서 일을 따게 됐냐, 이 경위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작은 회사라고 해서 일을 못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특히 이런 일들, 예를 들어서 이벤트와 관련된, 또 홍보와 관련된 일들은 작지만 재능이 있는, 아이디어 있는 참신한 이런 회사들이 또 잘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 보니까 K스포츠재단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재단에서 행사를 치르게 되면은 외국이라든가 또 국내에서도 굵직굵직한 행사를 치르게 되는데 아이디어가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아이디어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또 왔다는 그 행복감을 줄 수 있는데 그러면 뭐합니까?
아이디어가 없는데. 그래서 아마 그런 경위에 대해서 일을 따낼 때 어떤 이러이러한 아이디어, 이러이러한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경위를 했기 때문에 땄습니다. 우리가 작지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강일원 재판관은요, 이 벤처 정신, 대한민국이 좀 작지만 그런 강인한 벤처 정신, 강일원 재판관이 만약에 정치했으면 대한민국 벤처 기업은 다 없어지는 거죠. 네. 지금 정부가 창조 경제 하자는 거 아닙니까? 네, 예. 작은 소규모라도 아이디어로 승부하자. 그래서 국가 경제를 일으키자. 이런 정신을 가지고 대통령이 창조 경제해라. 근데 강일원 재판관 같은 사람이 기업에 CEO로 있으면 무조건 직원 많고 자본금 많은 회사에다가 일을 다 주겠죠. 네. 그게 뭡니까? 일감 몰아주기. 또 끼리끼리 해먹기. 이런 게 돼서 정말 아이디어 있는 회사들이 망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이거 경위가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 몰상식한 이런 표현하면 또 재판에 영향을 주나요? 잘 모르는 사회생활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 그냥 마구잡이로 어디서 들은 얘기 갖고 얘기하는 그런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참 재판에 제발 영향을 안 줬으면 좋겠고요. 강일원 재판관이 혹시 저희 영상 보면요, 나중에 언젠가는 나가서 사회생활 할 텐데 이런 식으로 사회에서 생활하면요 왕따 당합니다. 지금 그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높은 데 앉아 있는데 법대라고 그러는데 예, 예. 법대에서 앉아 있으니까 세상이 알로 보이죠? 내려와 보시면은 당신은 더 저 아래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그 흐름은 그게 맞는데 그 장애인 스포츠팀은 사실은 그 규모가 굉장히 작습니다. 선수 3명에 아니,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예. 지금 이미 다 쌍방 양측 대리인들이 이미 저희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만 확인했기 때문에 저도 그냥 한번 궁금한 몇 가지만 확인하는 거예요. 예. 불편하시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 불편하네. 김종 차관은 취임 후에 처음 봤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러면 만나기는 처음 만났지만 그 전에는 알던 사이는 아닙니다. 근데 이름도 모르고 전혀 모르고. 네. 이름은 뭐 한두 번, 왜냐하면 저도 문체부 출신이니까 네. 그 뭐 차관이 누가 와 있다는 정도는 그런 정도만 하시죠. 예. 근데 또 근데 여기 김종 차관 얘기했던 거 어디 보면 증인을 김종 차관이 추천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예. 누가 했든지 간에. 네네. 예. 혹시 증인은 그 최순실로 알려져 있는 최소원 씨를 아시나요? 모르시고요. 예. 네. 이 최소원 씨가 증인 대표이사 임명에 관여가 됐는지 여부 이런 것도 전혀 모르시겠네요. 예, 몰랐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김종 차관 진술해 보면 증인하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안정목 수석하고 통화하셨다는 게 1월 25일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1월 24일. 1월 24일. 예. 그리고 1월 26일인가 김종 차관이 증인을 만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두 분이 만난 건 아니고 뭐 무슨 다른 몇 분들하고 플라자 호텔이었나 힐튼 호텔인가 어디 호텔에서 만나서 식사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월 26일이요? 예, 그 전화하시고 바로 다음 날인가 그렇습니다. 다음 날인가 다음 날 바로 하여튼 연이어서 만나셨던 걸로 되어 있는데 그건 기억 안 나세요? 제 기억이 1월 26일은 기억이 없습니다. 아니 아까 왜 이걸 여쭙냐면 이 경제수석 얘기를 듣고 이 스포츠팀 창단하는데 너무 과한 요구를 해서 고민하다가 이제 김 차관한테 이제 상의를 했다 말씀하셨는데 예. 그 전화 받고 한 이틀 만에 만나신 때가 있어서 그때도 그 상의를 했는지 궁금해서 여쭙는데 그건 기억이 안 그 나시나요? 만난 기억도 없고요. 뭐 설사 만났더라도 제 기억에는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런 얘기는 안 예, 했군요. 그 문제를 제 혼자 상당 기간 네. 고민을 예,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저도 예, 뭐 청문회 보는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역사적인 탄핵 심판을 보는 게 아니라 청문회. 기억나십니까? 아니 세상 살면서 기억 안 나는 것도 있죠. 뭐 답변서에 다 넣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뭐만 콕콕 집어갖고 기억 안 나십니까? 물어봅니다. 이거 검사 아니면 국회에서 보는 모습인데요.
그렇게 느껴지죠. 네. 예. 국회에서 보는 모습입니다. 국회에서. 변호사님은 너무 조심스러운. 참 국회에서 보는 모습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사실 큰 줄거리에서는 지금 강일원 재판관이 물어보는 건 그게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무조건 최순실하고 엮으려고 하는 그런 느낌은 강하게 받습니다. 네. 그러나 이 재판이 중요한 것은 최순실을 아냐 모르냐가 아니죠. 그렇죠. 대통령이 돈을 받았냐, 어떤 외압을 행사했느냐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거는 안 물어보고 최순실 아냐? 그럼 최순실이 알면 최순실이가 이 핵심이니까 당신도 뭔가 잘못했을 거다.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서 날짜를 물어보는데 아니 날짜에 뭐가 빠지고 뭐가 들어가고 사실 저도 한 달치를 딱 놓고 12월 지난해 아니죠 1월 달만 해도 1월 7일 날 뭐였지? 7시에 뭐였지? 기억합니까? 어렵죠. 어렵지 않습니까? 그걸 굳이 저렇게 기자들이 있는 데서 얘기한다는 거는 증인이 뭔가 숨기고 있다. 이런 뉘앙스를 주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느끼고 네.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예. 변호인 측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국회 측 변호인 측은. 아,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 이쪽 대통령 변호인 측이 또 답변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강일원 재판관이 얘기하게 되면은 사실 국회 측 변호인이나 또 청와대 측 변호인이나 끼어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야, 그래서 선수가 한 명 더 붙어서 뛴다. 지금 국회 측은 아니네요. 선수가 2명이나 붙었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렇죠. 예. 야, 이제 시청자 여러분도 보시면서 저와 똑같은 생각이 들 겁니다. 이게 재판이야? 아니면 주심이야? 재판관이야? 같이 함께 뛰는 선수야? 제가 봤을 때 선수인데요, 선수. 다시 한번 계속 이어가서 보겠습니다. 그냥 간단히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증인께서는 2016년 1월 24일 안종범 주석하고 통화를 했다고 하셨죠? 네. 그때 안 수석께서 WK하고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고 스포츠 팀을 좀 운영해라 이런 취지의 얘기가 있다고 증언하셨죠? 스포츠 매니지먼트 회사인 블루케이가 있는데 예, 그거랑 거기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체결하라는 말까지는 안 하셨던 것 같고 그냥 GKLS 스포츠 팀을 창단해서 같이 운영해 보는 게 어떻겠냐. 그때 심적 부담을 느끼셨다고 했죠? 네. 그리고 증인께서는 2016년 7월 11일 안종범 수석하고 또 통화를 했죠. 네. 그때 그 주된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제가 안종범 수석하고 요금 관련해서 이제 그 처음에 그 전화하고 1월 24일하고 이제 그러니까 7월 며칠 딱 7월 11일 날 두 번 통화를 했는데 그때는 그냥 전화가 와서 그 장애인 스포츠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네, 그냥 잘 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조금 저 훈련소 문제 등 이런데 조금 지금 좀 의견이 맞지 않아서 조금 문제가 있지 대체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과 정도 이렇게 간략하게 통화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증인께서는 또 2016년 8월 2일 날 네. GKL하고 WK하고 에이전시 계약을 해지했다. 네. 이렇게 증언하셨죠. 네. 그때 그 이유가 뭐라고 하셨죠? 이제 그 직접적인 이유는 그 바로 전에 김종차관이 저한테 이제 에이전트를 이제 해지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왜 그랬죠 그때? 예. 왜 김종차관은 증인한테 그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근데 그게 직접적 원인이고 해지 조치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안종범 수석한테 사전에 보고를 좀 했습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종범 수석하고는 딱 2번 통화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한가고 아까 7월 며칠 날 전화 와서 제가 장애인팀 근데 거기서 의문이 생기는 게요. 1월 24일 날 안종범 수석하고 통화를 하면서 네.
이제 심적 부담을 느꼈다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에다가 7월 11일 날 통화를 할 때 이 스포츠단 운영이 잘 되냐, 그래서 잘 된다고 이제 증인이 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잘 된다는 건 아주 뭐 잘 된다 이런 예, 것이 예, 아니라 물론 여하튼 이제 잘 된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20일 정도 지나가지고서 20일 정도 지난 다음에 그 갑자기 해지하면은 어느 입에서 안수석의 뜻에 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 뜻하고. 근데 또 예. 여기에 뭐 물론 에이전트라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 더 블루케이랑은 안수석이 하여튼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잘 운영을 해봐라 이런 취지로.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하튼 WK랑 그 GKL에서 이 계약을 해지를 한다고 하면은 안수석의 그 관심 사항인데 여하튼 WK하고 그거를 사전에 보고도 안 하고 했다는 건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그럼 7월 그쯤에서 미리 얘기를 7월 11일 날 통화할 때 잘 되고 있느냐 스포츠 예. 운영이 그때 좀 얘기 좀 해갖고 이런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더 맞지 않나요? 그때까지는 제가 안종범 수석한테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뭐 그런 대로 잘 돼갑니다 이 정도로. 근데 왜 갑자기 20일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서 그 아무 얘기도 없이 해제를 해요? 제 생각은 그래서 예. 7월 11일 날 안종범 수석이 이제 그때 뭐 이제 최순실 씨 이런 게 이제 보도가 언론에 되니까 그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안 수석이 실질적으로 아까 뭐 그 밖으로는 그런 표현을 했을지 모르겠지만요 실질적으로는 이 WK하고의 에이전시 계약을 해지하라 이제 이런 취지로 전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가서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증인의 말씀에 따르면 이 GKL은 이제 관광공사의 자회사이죠. 네. 그리고 관광공사는 문체부 산하에 있는 기업이죠. 네. 그러면 청와대에 관련된 기관이 있으면 교문수석실이 관련된 기관이죠. 네. 그러면 그 경제수석인 안종범의 뭐 이 지시를 받거나 협조 요청을 받을 관계는 아닌 거죠. 네, 엄격히 보면 좁은 의미에서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예. 저는 그때는 뭐 경제수석도 그런 지시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같은 얘기인데요. 증인이 그 안종범으로부터 연락을 처음에 받고 상당히 오랫동안 상당한 기간 이 혼자서 고민을 했다라고 네. 이제 증언을 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제가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게 만약에 쉽게 그걸 수용할 수 왜 있어요. 수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문수석실에서 온 연락도 아니고 경제수석이 연락을 한 것인데 그걸 왜 증인이 오랫동안 고민하고 수용할지 말지에 대해서 생각을 한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교문수석이든 경제수석이든 청와대 수석 전하고 그리고 그게 너무 이제 그러고 보니까 블루케이스 가져온 안이 그게 너무 좀 과하고 수용할 수 없어서 고민이 됐던 겁니다. 그거 그게 두 개가 이제 합쳐져서 이 청와대의 수석들은 가장 주된 업무가 대통령을 보좌하는 것이잖아요. 네. 이 교무수석실을 통하지 않고 안종범 수석이 증인에게 그 같은 협조 요청을 했다는 것은 그 안종범 개인의 협조 요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그렇게는 생각 안 했습니다. 그 대통령의 협조 요청이다 이렇게 증인은 받아들였나요? 대통령이라기보다는 경제수석으로서 청와대에서 이렇게 추진하려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일단 안창호, 이진성 재판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좀 네. 길지만 전반적인 톤이나 뭐 질문 내용들에 대해서는 뭐 제가 뭐 딱히 뭐라고 하고 싶진 않아요. 조금 숙지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네. 좀 질문하고 의문점에 대해서 질문한 그 정도 같아요. 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강일원 재판관 같은 경우는 숙지를 다 하고 나왔어요, 일단. 그러고 난 뒤에 공격을 하는 맥을 잘 짚어서 이제 이런 부분을 공격을 하면 뭐 증인이 당황을 할 거다. 아니면 이렇게 공격하면 기자들이 좋아할 거다. 이런 상당히 언론 플레이식의 질문이 많았던 것 같아요. 실질적인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재판 진행을 원활하게 하는 그런 질문보다는 공격적인 원님 재판하는 그런 스타일이라는 거. 시청자 여러분들께 하나만 보여드리면 또 오해가 될까봐 제가 여러 개를 좀 길지만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또 쭉 한번 가서 강일원 재판관이 나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변론 절차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 신청서를 내주세요. 그럼 다음에 저희들이 합의해가지고 결론을 내려드리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이미 청구인이 낸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 재판부가 되게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준비 서면이나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아마 양측 대리인들이 우리 재판부를 좀 못 믿으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기록을 증거 능력 있는 건 완전히 파악이 되어 있고요. 그 증거 조사를 위해서 어느 정도 기록이 봤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양측 대리인들보다는 우리 재판부가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재판부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진동 씨 관련된 것은 오히려 청구인 측에서 낸 자료에 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그 신청서를 내주시면 네, 그거는 재판부의 협의 사항이니까 다음 기일에 합의해서 결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게 2,000건이나 되고 저희가 일부 내용을 이렇게 참고 삼아 봤더니 불필요한 게 굉장히 많은 건 알고 계시잖아요. 뭐 중국 음식 주문한 거부터 뭐 녹취록 5초, 10초 이런 거 그러니까요. 하나도 필요 없고요.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1분 이상 되는 것 중에 엄선해가지고 그 중에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를 해서 신청서를 좀 내주시면 저희들이 합의해서 다음 기회에 결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그럼 자, 이 부분이 약간 정지 화면이라 그냥 넘겼는데 일단 그 고영태의 녹취 파일 네. 이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2,000개나 네, 되는데 네, 네. 다 들을 필요 없다. 뭐 어떤 건 짜장면 시킨 거 나온다. 그러면 중요한 것만 달라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제가 다 들을 수 없으니까 중요한 부분 다음 재판 변론 기일에 주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뭐 별로 필요 없는 얘기처럼 뭐 달갑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사실 이거는 주심이 얘기해야 되는 건데 네. 강일원 재판관이 주심인가요? 예, 주시면 아, 맞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저는 그러면은 이정미 재판관은 재판장, 재판장 권한대행. 권한대행. 네. 야, 또 이것도 공부 많이 해야 되네요, 제가. 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가지고 한번 들어봤는데, 일단 녹취 파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걸 아주 분명하게 자기 의견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러면서 이걸 아주 그냥 묵살해버리는. 네. 이 지점에서 저한테 발언권을 좀 주시면 네, 제가 네. 조금 길지만 계속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이제 저는 요 법정에 있지는 않았지만, 예? 우리 대통령 대리인단들께서 거의 이게 핵심이다. 어? 이 사건의 본질은 결국 뭐 소위 기성 언론에서 명명한 최순실 게이트가 아니고 오히려 이제 고영태 같은 사람들이 지금부터 2016 예, 고영태 뭐 그 김수현, 예? 이정 뭐
이런 이현정 이런 사람들이 고영태를 통해서 고영태가 최순실의 약점을 잡아서 그렇게 이제 작당해서 대통령하고 친한 관계를 알아서 결국 뭐 K스포츠 재단이나 미르재단 같은 그런 형태의 창조경제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문화 사업들을 하는 비밀을 알고 자기 심부름하면서 추진을 해서 사실 최순실을 약간 거의 협박에 가까운 그런 것이 이제 본질이라는 것을 대통령 대리인단이 주장을 하고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2,000개 녹취 파일들을 이거 한번 법정에서 직접 중요한 건 들어보자 뭐 이렇게 증거 신청을 했어요. 근데 이것은 완전히 한마디로 자기들이 그 중에 일부 찍어서 중요한 거 몇 개 들어봤는데 별거 아니더라. 아니 2,000개 중에 몇 개를 찍는 기준이 무엇이며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요? 맞아요. 예, 그래 이런 것들은 특히 제가 그 다른 파일도 좀 들어보시면 좋겠지만 이미 녹취대가 2,000개 중에 1,000개를 나름대로 자기가 직접 다 들었다고 주장하는 비교적 공신력 있는 분이 있어요. 전 의원 차명진 국회의원. 예. 그분 제가 물론 짧게 대담한 축약된 걸 봤지만 그 사람은 중립적인 위치예요. 뭐 비록 여당 출신 의원이었지만 친박도 아니고 오히려 그쪽은 김문숙이에요. 맞습니다. 네, 김문수 의원이 물려준 지역구 경기도지사 하러 가면서 그러니까 분명히 비박에 가까운 이런 분인데 비교적 객관성은 신뢰할 수 있거든요. 그분 또 약간 양심적인 분이에요. 예. 근데 그 사람 아무리 들어봐도 절대로 박근혜 대통령 1,000개나 들어봤는데 그 중에 반을 얘들의 장난이고 사건의 진상은 고영태 일당이 최순실을 협박해서 돈을 괄취하려고 하다가 이 국난을 일으키고 언론인 그 사주한 엉덩이에 뿔난 그 언론인이 그렇죠. 기획해서 뒤에 한 그런 것을 거의 확신하더라고요. 예. 저는 사실 2,000개 중에 1,000개를 다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압축된 거고. 또 그리고 제 주변에 대리인단 중에 거의 많이 들어서 저한테 간접적으로 알려준 분들이 있는데, 아니, 물론 우리가 같은 대통령 대리인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했을 수도 있지만, 최소한 변호사의 양심이, 우리 대통령 대리인단의 변호사들의 양심이 이 강일원 재판관님보다 못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적어도. 그래서 너무나 그 점을 시청자들께 호소드리고 제 안타까운 심정을 전하고 싶습니다. 참 고분이 또 나왔네요. 그렇죠. 저희가 무작위로 선정했는데 딱 또 그 부분이 나와서 또 말씀을 들어보니 참 답답하겠습니다. 재판하시면서도. 그래서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께 그 부분을 영상을 살려서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틀어서 지금부터 2016 완전히 파악이 되어 있고요. 여기 계시는 쌍방 대리인나 관계자들은 우려되는 이런 계속. 언행들을 다시 말씀. 자 보십시오. 저 신청서를 내주세요. 그럼 다음에 저희들이 합의해가지고 결론을 내려드리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이미 청구인이 낸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 재판부가 되게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준비서면이나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아마 양측 대리인들이 우리 재판부를 좀 못 믿으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기록을 증거 능력 있는 건 완전히 파악이 되어 있고요. 그 증거 조사를 위해서 어느 정도 기록이 봤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양측 대리인들보다는 우리 재판부가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재판부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진동 씨 관련된 것은 오히려 청구인 측에서 낸 자료에 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럼 저희가 그 신청서를 내주시면 그거는 재판부의 협의 사항이니까 다음 기일에 합의해서 결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게 2,000건이나 되고 저희가 일부 내용을 이렇게 참고 삼아봤더니 불필요한 게 굉장히 많은 건 알고 계시잖아요. 뭐 중국 음식 주문한 거부터 녹취록 5초, 10초 이런 거 그러니까요. 하나도 필요 없고요.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1분 이상 되는 것 중에 엄선해가지고 그 중에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를 해서 신청서를 좀 내주시면 저희들이 합의해서 다음 기회에 결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참. 더 잘한다는데요. 네, 전개 들어볼 시간이 있었을까요? 아니, 전혀 그렇지 않죠. 전혀 그렇지 않고. 네. 아니, 당연히 재판부가 사건 내용을 잘 파악해야 되죠. 그렇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제가 받은 느낌은 뭔가, 예? 아주 배고픈 거지가 시골에 대문 없고 주인 없는 빈집에 들어가서 허겁지겁 식은 밥 이렇게 주인 몰래 먹다가 주인이 갑자기 들어오니까 놀란 듯한 그런 느낌? 네? 전혀 공정한 재판 진행이 아니에요. 아까 내가 해설을 충분히 해드렸지만 여기 피청구인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사건을 달리 파악하고 여기에다가 결정적인 증거라고 목을 메고 신청을 하는데 내가 몇 개 그중에 찍어서 들어봤더니 뭐 짜장면 시켰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별 필요 없더라. 공정성이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왜? 도둑이 제발 저리다고? 양측 대리인단이 우리를 못 믿는 것 같은데, 의심하는 것 같은데, 왜 그런 말 합니까, 판사가? 뭐 찔리서 그런 거 아닐까요? 일단요, 예. 변호사님, 2,000개가 넘어요. 네. 그 중에서 짜장면 시킨 게 있었다. 1개, 2개는 그런 게 있겠죠. 네, 그렇죠. 당연히 있죠. 예. 어떻게 꼭 집어서 짜장면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 언론에 나왔잖아요. 네. 녹취 파일 터지면서 언론에 중요한 거 다 나왔잖아요. 예. 이 중요한 재판을 하는 재판관이면 언론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언론 보고 그리고 좀 판단해서 이러이러한 거 좀 갖고 와라. 더 자세하게 비슷한 거라도 좀 가져와라. 어제도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 도둑놈이 도둑질을 해서 그걸 어떻게 팔아먹을까 모의를 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작물을 취득한 사람을 구속시키고 도둑질을 모의하고 작물을 팔아먹은 도둑놈은 영웅이 되는,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이 도둑놈의 행적을 CCTV와 녹취 파일을 줬더니만 똑같은 얘기네요. 그 도둑놈 얘기라기보다는 그 파일 들어봤더니만 그 사람들하고 짜장면 시켜 먹고 뭐 이런 것만 있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왜 우리를 못 믿어? 우리가 더 잘 알아 당신들보다. 양쪽 다 날 좀 미심쩍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참 잘 알고 있으니까 넘어가자 뭐 이런 거예요. 야, 그렇게 되면 얼마나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생기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제가 이제 같은 법조인으로서, 즉 변호사로서 지적을 한다면, 이 강일원 재판관의 그 지나친 자신감, 뭐 사실관계 파악도 그렇고 법률 적용도 완전히 독선적이에요. 예? 그 없는 증거 규칙도 만들어서, 예? 그러니까 지금 검찰의 그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데, 예? 변호인이 입회하면 뭐 특신 상태라고 그래요.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가 인정이 되니까 전문 증거라도 그건 증거 채택할 수 있다든지, 이거는 완전히 피고인을 보호해야 되는 형사소송법에 굉장히 위배되는 증거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자기가 별도로 규칙 제정 절차도 없이 증거 채택하는 증거 규칙을 만든 셈이에요. 그런 이제 독선적인 진행. 그리고 법관이 오로지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해야지, 그 자기의 세계관, 예를 들어서 뭐 자기가 기독교인이다, 예? 특정 종교를 그러면서 뭐 한대, 자기가 불교도다, 뭐 자기의 세계관에서, 자기의 윤리관에서 이렇게 입각해서 재판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항상 저분은 보면 내 상식적으로는 거기에서 앞에 나의라는 말을 뺐지만, 뺐지만 우리가 들리기에는 내 상식으로는 이렇게 들리거든요.
아이 세상에 보편적인 상식이라고 그것도 입증이 된 기준이라면 예? 우리가 관습법이라 해서 그걸 보충적으로 채용할 수 있지만 자기 세계관에 사로잡힌 상식 이거 굉장히 위험한 독선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거 좀 재판관이 가져야 될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야, 정말 그 재판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답답하고 억장이 무너집니다. 억장이. 이렇게 중요한 재판을 저렇게 얼렁뚱땅 내가 다 아는데 왜 자꾸 니네들 댓글 걸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댓글을 보니까 강짜장이라는 별명을 붙여주네. 강짜장. 짜장면 나왔다고 해서 예. 듣다 보니 우리 네티즌들이 참 센스 있습니다. 네, 독자분들이. 맞습니다. 강짜장 재판관님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다 이 짜장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기발하네요. 예. 네. 너무 엉뚱한 얘기를 그렇게 이제 농담 삼아 하는데 강일원 재판관의 별명이 생겼네. 강짜장. 예. 이런 별명을 또 이런 오명을 벗으시려면요 판결 똑바로 내리면 됩니다. 사실 판사는 판결문으로 승부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오해한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강일원 재판관이 밤새 잠 못 자면서 판결문을 쓰시라고 믿습니다. 내가 참 재판장에서는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속마음은 이건 기각이야. 적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녹음 내용 다 들어봤더니만 이놈들 사기꾼 아니야. 하여튼 이거 잘 잡아내고 우리 대통령 살려야 되겠어. 이렇게 판결문 쓰시라고 믿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지금처럼 강짜장이라는 별명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늦게까지 했는데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제 13차 변론 기일에 정인신문 중에서 우리 재판관님들이 보충신문하는 걸 중심으로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거기에는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님 외에도 다른 분들이 신문하는, 두 분이 더 신문하는 것도 살펴봤는데 그분들은 왠지 비교적 객관적으로 양 당사자들이 정인신문을 한 가운데서 자기가 의문이 생긴다든지 이런 거를 비교적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비교적 객관적으로 질문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근데 유독 우리 주심 재판관님이 이 재판의 무게감 때문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 의혹을 과하게 가지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마치 검사의 취조식과 같은 인상. 우리 또 예리하게 신혜식 앵커님께서 잘 지적했지만 언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거 아닌지 참 의아심이 드네요. 앞으로 남은 재판, 뭐 지금 정인신문 할 건 별로 없지만 앞으로 새로 시작하게 될 재판에서는 제발 좀 더 중립적인 그런 태도로 오로지 언론을 크게 스타의식 가지지 마시고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늦은 밤이고요. 내일은 또 태극기 흔드는 날입니다.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그런 또 토요일이 됐습니다. 참 요즘 한 달 금방 지나가죠. 나가서 태극기 흔들고 피곤함에 또 지쳐서 일요일을 좀 쉬고 나면 또 금세 토요일이 돌아옵니다. 탄핵 정국이 이제 시작된 지가 이제 3달이 훨씬 넘었는데 세상이 좀 바뀌었습니까?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졌죠. 왜냐? 법과 원칙을 지켜야 될 이 사법부가 강일원 재판관처럼 이렇게
원님 재판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더 속 터지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은요, 상식이 있고 또 법과 원칙이 있는 아주 대단한 국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님들이 우리 국민들 마음을 좀 후벼파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재판하다 보면은 또 열심히 하기 위해서 다소 불편한 점들을 국민들께 또 기자들에게 보여줬겠죠? 그러나 믿습니다. 이분들이야말로 최고의 전문가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또 최고의 지성이라고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은 판결을 내린다면 강인원 재판관은 짜장면 배달하는 사람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국민이 그렇게 만들 겁니다. 평생 강짜장이라는 별명을 달고 살던지, 정말 재판관으로서, 헌법재판관으로서의 명예를 누릴전지, 얼마 남지 않은 이 판결문 쓰는 시간 잘 활용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목이 좀 갔습니다. 그러나 또 여러분들께 방송을 하기 위해서 무리를 해서 하는데요. 신의 한 수 또 책이 나왔습니다. 황교안 2017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문이 336-044둘로 전화해 주시면, 지금은 안 받고요. 내일 오전부터 전화 주시면 순차적으로 받아서 여러분들께 이 책을 배송하고요. 서점에서 또 주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또 베스트셀러가 되겠죠. 서점에서 많은 주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참, 또 이렇게 책 주문 나왔고요. 또 공지사항이 또 있어요. 자, 음악은 이제 안 넣어도 되겠습니다. 공지사항 넣겠습니다. 내일 5번 출구 어디냐고요? 시청역 5번 출구 여러분들 많이 나와 주십시오. 신의 한 수 판매대가, 기념품 판매대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자꾸 회방을 놓는 사람들이 있어서 신의 한 수와 함께 기념품 판매해 주십시오. 5번 출구에서 신의 한 수 기념품 팔고요. 우리 신의 한 수 구독자분들과 모이겠습니다. 5번 출구에서 오늘 집회를 함께 할 거고요. 5번 출구에 대기해서 함께 있다가 행진도 신의 한 수가 단독적으로 하겠습니다. 신의 한 수 행진 차량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5번 출구에 있다가 함께 행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신의 한 수 행진팀에 합류해 주십시오. 그래서 5번 출구, 시청역 5번 출구에 모여주시면요, 신의 한 수 기념품도 판매하고요. 또 윤서인 만화가의 조이라이드 출판 및 사인회가 있습니다. 조이라이드 사인회, 저자 사인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5번 출구에 모이시면은 다양한 행사와 판매가 있으니까요. 내일 시청역 5번 출구 몇 시? 1시부터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방송 마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하고요. 늦게까지 했는데 여러분들이 애국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습니다. 신의 한 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